한복,韩服，한복, 韩服， 한복, 韩服。
그다음 명황제의 연대와 조선 임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선이 있고 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대별로 쭉 비교해 봤더니 거의 연대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런 얼기설기로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놨어요. 뭔가. 그러니까 연대는 대수는 딱 맞는데 거기에 그 왕의 그런 이런 시기는 조금씩 바뀌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게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연대가 봤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표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의 후반기하고 그다음에 청나라가 시작됩니다. 청나라.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시작됐는데 명나라 끝날 시점에 뭔가 이상해요.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어떤 교대를 해가지고 뭔가 짜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요. 딱 보니까. 자, 명나라가 끝날 때쯤 저기 마지막 그 황제의 두 번째 황제가 천자로 시작합니다. 천계제라고 그러는데 천계제. 근데 청나라에도 천자로 시작해요. 천명제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청나라의 시조라고 해서 태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 마지막 황제는 숭정제라고 나와요. 숭정제. 숭정제인데 청나라 두 번째 황제가 숭덕제라고 나와요. 같은 숭자죠. 뭔가 두 개의 그 시대에는 같은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해요.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자의 그런 그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이게 변하는 시기에 마지막 명나라 황제 이 연대하고 청나라의 두 번째 황제의 연대가 똑같습니다. 1627년부터 1644년, 1627년부터 1644년 똑같죠? 이거는요, 누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뭔가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이렇게 맞춰서 조선의 이런 황제의 이름을 짜맞춰서 이쪽 거로 만들려는 그런 느낌이 볼 수가 있어요. 느낌을. 똑같으면서 요 기점을 해가지고 완전히 명나라, 청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놀란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청나라가 마지막 명나라의 황제 숭정제 이후부터 시작된 그죠? 숭정제부터 해가지고 순치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대수를 딱 보면은 10대가 나오는데 그게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마지막 황제하고 그 황제 그 명수가 딱 맞아 떨어지고 그 연대가 딱 맞아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은 이 조선의 그런 황제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나눠서 뭔가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 그 명나라의 연호도 다 이렇게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요. 근데 이 조선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의 이 황제 그 연호도 몇 개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요. 조선의 그 연호하고 일치되는 것도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사실로 조금씩 드러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중화민국에서 만든 지도인데, 네, 이거 보면은 이제 그 중국 강역 변천도라고 해가지고 큰 지도가 이제 이런 가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요게 중화민국이 마지막까지 망할 때까지 자기들 영토였었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지금 외몽고 쪽이 몽고공화국으로 1924년에 독립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 이쪽 아프가니스탄도 이제 독립한 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연해주 쪽에 있는 거는 러시아 쪽으로 소속된 거로 나오고, 조선 부분은 이제 그 따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참 여기에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글씨가 있어요. 빨간 글씨로 보시면은 조선이라고 돼 있는 부분하고 대만이라고 돼 있는 그 지역의 그 빨간 글씨를 보면은 일단은 조선이라는 게 1876년도
그러니까 요거에 강화도 수조약 굿대입니다. 1876년도에는 한조선으로 독립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 글씨 보면 1895년 일본이 점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기막힌 얘기죠. 이미 1895년도에 일본이 점령한 땅이면은 1910년도에 한반도가 일본한테 한일 합방이 됐다고 그러는 그 말 자체가 엉터리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대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놓을 정도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발견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더 기막힌 얘기를 이제 한번 들어가면서 해보시죠. 지금 이제 그 김중준 선생님이 뭐 밖에서 그 책을 사신 건데 동아일보 창간호서부터 쭉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조선일보 창간호의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이제 창간호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페이지 보면은 이 손문이 천하위궁이라는 거를 동아일보에다가 기고를 해가지고 글씨 써 있는 게 있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선전 인도해가지고 이건 최원배라고 북경대학교 총장이 그 동아일보 창간호 축하한다고 이렇게 글씨를 써갖고 줬거든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천하의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아니고서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축전은 보낼 수 있을지언정 이런 글씨를 주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라가 지금도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 총장이라는, 우리는 말하면 서울대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신문이 창간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글씨 써가지고 축하한다고 이 자료를 보냅니까? 이게 엉터리란 얘기죠.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이거는 이 동아일보 창간할 당시에는 손문이나 최원배라는 사람이 조선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대륙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건데, 이제 요거를 보셨으니까 우리가 배울 오늘 교재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이거든요.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은 1914년서부터 1928년까지 중국에서 손문의 중화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의 역사를 24사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1921년도에는 중국 인명대사전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1910년 이전에 살았었던 유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인명대사전을 만들고, 1931년도에 중국의 역대 지명을 아마 39,000개 정도 되는 거를 망라를 해서 고대의 지명하고 현재의 지명이 뭐라 그러는 거를 밝혀놓은 책이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최근에 아주 기가 막힌 걸 발견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중화민국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중화민국이라는 걸 딱 읽다 보니까 이 중화민국의 102페이지. 여기에 105페이지에 중화민국조가 나오거든요. 중화민국을 읽다 보니까 중화민국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중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진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또 부르기는 진화스탄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성전을 해가지고 진단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단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발견하고서는 이야, 이게 참 대단한 책이다, 이게 조선의 책이다라는 걸 발견했어요.